제 남자친구입니다. 평범하죠? 맞아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4년제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이죠. 네, 남들처럼 평범하게 스펙도 쌓았어요. 대기업을 목표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 이번에 S그룹에 들어갔잖아. 가만, 자기 아들 우리 아들보다 2살 더 많지 않아? 어디 다닌댔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래. 괜찮아. 더 좋은 데 붙겠지. 아들, 이번엔 믿을게. 하지만 이번에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나 대기업의 문은 운명처럼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유, 이러다 언제 결혼해서 집 사고 애 낳고 좀 남들처럼 살아보나? 남친아, 그냥 대기업 포기하면 안 될까? 네, 좀 과장된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고 힘주어 말할 수도 없군요. 모두들 대기업만 바라보는 세상, 중소기업은 그저 억울합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은 날씨군요. 이 좋은 날이 평일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2마리 개를 이끌고 공원을 찾은 유지영 씨. 지영 씨는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개들 역시 산책을 빙자한 근무 중이라는군요. 바로 개줄을 테스트하는 중. 개줄이 좀 다르죠? 흔히 보는 목줄은 힘껏 잡아당겼을 때 개의 목과 머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에 하네스라고 불리는 이 줄은 어깨와 가슴을 감싸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이쿠, 그래서인지 녀석들 아주 편하고 신나 보입니다. 개줄 테스트 대만족. 이제 회사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자, 이쯤 하면은 지영 씨가 하는 일 얼추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애견용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지영 씨의 업무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이제 패션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최고 경력의 모델 덕분일까요? 일을 하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참 재밌어 보입니다. 옷도 꽤 잘 어울리네요. 야, 어때? 너 마음에 드니? 지금은 강아지 옷과 용품을 디자인하는 지영 씨. 이전에는 제법 큰 회사에서 사람들 옷을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은 보험회사 간부로 일하던 2007년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이 회사를 차려서 60개국 370만 불 수출해 서울시 일자리 우수 기업이라니. 야, 성공하셨네요. 오히려 중소기업이기에 직원들에게 갖는 자부심도 남다르다는데요.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큰 대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OJT가 뭐 한 3개월, 6개월 동안 하면서 초반에는 사실은 복사하고 뭐 심부름하고 뭐 이런 쪽 허드렛 일로 이제 배우기가 쉬운데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어려우니까 바로 오면은 한 1, 2주 내에 바로 업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기초적인 그 실력들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빠르게 업무에 적응을 시키거나 해서 우리 직원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업체도 직접 만나러 가서 영업도 하고 아니면 시장조사도 가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떤지 보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디자인한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하는 개줄이 지영 씨의 손에서 탄생한 제품들입니다.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위스나 프랑스, 영국의 고급 백화점에 입점해 있을 정도입니다. 지영 씨에게 이 일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네, 지영 씨는 엄청난 애견인이랍니다. 원래 키우던 아이부터 육이 될 뻔해서 데려온 녀석들까지 모두 5마리. 덕분에 조용할 날 없는 집안이지만은 생활도 일도 녀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지영 씨는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기다려, 옳지. 기다려. 그런데 솔직히 전에 다니던 의류회사 월급이 좀 더 많았다고 그러던데 아쉽진 않았을까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어떤 힘이랄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돈보다는 이쪽을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터. 중소기업들 중에는 의외로 그런 곳이 많다는 사실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중소기업이 뭔지 정확히 좀 짚어보고 가시죠. 무조건 작은 회사가 중소기업일까요? 아니죠.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군요. 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업체 수를 따져보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9.9%나 됩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좋을 수치죠. 종사자 수도 무려 87.9%에 달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거는 이제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매체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나쁘게 받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적 측면은 얼마나
노출이 자주 되고 있냐 이런 건데 노출 자체에서도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되게 부족한 거고요. 되게 부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드라마나 이런 오락에서도 어떤 상속자 같은 어떤 드라마 같은 건 되게 재벌 이사의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거기에 나타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비굴하거나 또 어떤 상하 종속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중소기업은 되게 열악하고 어떤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만연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궁금해지는군요. 대론이라는 재미난 인형 앵커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1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얼굴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대신 이렇게 인형을 내세워 영상물을 만드는데요. 재미있죠 참. 그 주인공 케이코 씨입니다. 우리는 케이코 씨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중소기업 종사자가 75.8%에 달합니다. 일본의 젊은이 역시 대기업 선호 사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베노믹스 이후 구직자보다 일자리 숫자가 더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여유로워 보인다고나 할까요? 케이코 씨가 좀 더 자세한 생각을 들어보려 나섰습니다.ペローン。じゃあ今若者は中小企業にどんな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か聞きに行きましょう。やっぱり大企業に行ってもゆくゆくその景気が悪くなったらリストラされるのかなっていう心配とかも増えましたし、やっぱり絶対安定とは言えないと思うので、今の時代はやっぱり自分のやりたいことができる環境で仕事をするということを目指すことがとても多いですね。より幅広く活動できるっていう観点で、むしろ大企業よりは中小企業の方が自分のやりたい仕事像に近づけ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今から具体的なプランを持っている人とかはむしろベンチャーとか中小企業に行きたいっていう人もいますね、周りには。一般的にその日本では中小企業のイメージっていうのはまあいいって言っても悪くないっていうどころか、いいと言っ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ね。っていうのは日本では昔からその職人っていうのは結構リスペクトされて、それで日本ってものづくりっていうのに誇りが思ってる人が多いし、テレビでもよくやるんですけど、学生たちもの中でも中小企業とかそういうなんかすごい特定のその得意分野がある小さい企業とかそういうところを尊敬してるっていうか、価値のある会社だと思ってるってことが昨日よく分かりました。 네,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닌 얼마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자기 만족을 찾아서 직장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이거군요.ですから僕はその素晴らしい企業をメディア、テレビや雑誌、新聞がですねどんどんこう宣伝をしてくれる、紹介してくれるっていうのが今日本ではすごく盛んなんです。でこれが若者の意識を少しずつ変えてきて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短い期間では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が、今中小企業の良さをどんどん伝えることによって何年か後には学生たちが中小企業で働きたいというそんな社会が来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자,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싱가포르 역시 전체 기업 중에 99%가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 중에 7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메이선 씨는 오늘도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과일 도매 시장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녀는 잼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음식 카야 잼을 만드는 곳이죠. 코코넛과 달걀에 허브를 넣어 만든 달콤한 카야 잼을 토스트한 빵 위에 바릅니다. 거기에 삶은 달걀과 커피를 곁들인 것이 싱가포르의 흔한 아침 식사라고 그러죠. 우메이선 씨의 회사는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건강에 좋은 카야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직장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One would think that actually, in fact, SMEs are a lot more job secure, in the sense that if you look at many during the crises and whenever the market is not so stable, quite often the first people who let go of employees are actually MNCs and big companies. Whereas small companies, because in a sense, we are very lean, typically speaking, so very efficient. And we kind of build the people as we go. The employees that we have, we are the ones who kind of train them. We kind of build them up from when they're new and stuff like that. So in fact, we very seldom let go of employees. Yeah, and in terms of job security, I think that's definitely a big plus.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이렇게 외부 컨설팅 업체에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Yeah, it's almost like Nyonya Kueh, but the green and surface tension is enough to hold it down. 회사가 내 손에 의해 커간다는 보람과 믿음이 그녀를 행복하게 한다는군요. 진지한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중소기업은 그렇게 직원과 함께 성장합니다. 업계의 챔피언을 향해서 말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 씨. 그는 대중에겐 낯설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리켜 히든 챔피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히든 챔피언이 아주 많지요. 개목줄, 잡지, 그리고 공항 카트와 같이 특화된 제품을 파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데 독일에만 그 수가 무려 1,300개가 넘습니다. 최근엔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 뒤를 쫓고 있고요. 미국에는 366개, 우리나라에도 23개 정도 있답니다.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히든 챔피언 만들기에 이제 국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 네덜란드로 가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 비율이 99.6%.
근로자 중에 중소기업 종사자가 68%. 도자기를 보니 떠오르는 도시가 있네요. 바로 화가 베르메르의 고향으로 유명한 델프트입니다. 도시의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17세기) 무렵 부유한 상업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델프트는 다시 그 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곳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 메디쉴드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것은 내시경 외과 수술기구,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직원은 모두 4사람. 올해 약 7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성장한 것이죠. 나름 뛰어난 학벌의 친구들이라는데 대기업 대신 창업을 택한 이유가 있겠죠. Yeah, that's a good question. Well, in the Netherlands, it happens more often, but specific in my field and a little bit what you experience as well, you see that there are some really big companies that basically hold the whole domain. For example, Philips is a big one, Siemens, and somehow, it is difficult, and you just have a proof of principle, because that's where you end with if you do your master thesis, for example. To bring that towards a real product. And then you see that startup companies are quite a nice way to do that. And Medishield has between 4 and 8 FTE on people. If you compare that 올해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Philips, of course, obviously, big one. So we are proud to be 지금은 이름을 알만한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주목받은 것이죠. 대단하십니다. Discipline. So that's it. That's what I wanted to show. 델프트에는 이들처럼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스 델프트 역입니다. (2005년에) 문을 연 예스 델프트는 델프트 공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델프트시와 몇몇 회사가 돈을 내서 만든 창업진흥센터. 전문가들을 연결해 창업을 도와주고 사무실도 헐값에 임대해줍니다. 앞서 본 메디쉴드도 이 안에 있습니다. If they're doing something, then I have to ask for. 여기서 160개 이상의 회사가 시작됐고 입주 기업의 90%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랄까요? 필요한 것은 돈이 될 만한 황당한 아이디어. 이 희한하게 생긴 우산만 해도 한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군요. 자전거 인구가 많은 네덜란드엔 비바람이 자주 몰아칩니다. 그래서 발명된 일명 태풍 우산.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시야를 확보해 일반 우산보다 안전하죠. 시속 100km의 강풍에도 뒤집히지 않아서 크게 히트를 쳤다는군요. 소수를 위한 틈새 상품도 의외로 인기입니다. Worldwide as well. And that's typically for people in the age between 16 and 80. 돈이 되는 작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곳. 지금 세계는 창업이 대세입니다.
that also the government is stimulating startups, new firms, because we think that for employment and for growth of our economy, we also need new firms. So what we see now in the Netherlands, although we have many startups, we have many new companies, we have more and more people that are self-employed instead of working for a large company.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 많은 배들이 먼 바다 위에서도 TV를 보고 인터넷에 전화도 합니다. 바로 위성통신 안테나 덕분이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아니, 기술이 좋아진 건가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에서 세계 1위, 소위 요즘 잘 나간다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So Intellian is it's a Korean company. 네, 한국 기업이라고요? So Intellian is it's a Korean company. We are a manufacturer of technology in the space and the mobile satellite world. We have been, we're a global corporation. We are positioned in a number of strategic locations. Of course, you're in Rotterdam right now, which is the European headquarters. 설립자 성상엽 대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던 차에 고교 동창을 통해 4명의 기술자를 만나 선박용 안테나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2004년의 일입니다. 첫 해에는 적자였답니다. 하지만 외국에 의존하던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니 나쁘지 않았죠. 산업은행이 투자를 결심합니다. 2005년 드디어 14억 매출을 시작으로 2013년엔 433억, 올해는 40여 개국 수출에 750억 매출을 바라보는 알짜 중소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7%로 급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So Intellian, of course, is a real leader in terms of innovation, the way we approach the market. It is compounded by the great technology that Korea produces, you know. 그렇습니다. 기술력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가진 커다란 무기인 셈이죠. 그래서 회사 설립 이래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군요. 덕분에 까다롭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물론 미군에까지 방산용 안테나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쯤 하면 기술력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Intellian is a relatively new company compared to our major competitors. But I think because of the fresh, innovative approach, we're able to be nimble and really, you know, move things quickly. 그렇습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수주일의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시킨 겁니다. 중소기업이기에 오히려 파격적인 혁신이 가능했던 거죠. Intellian is an interesting company. They have wonderful products. They make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maritime cluster. And as you might know, the Dutch are really well known when it comes to shipping. Intellian is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and they're doing really well in Rotterdam. So Rotterdam as the logistic hub for Western Europe. Large companies are often bound by certain rules, hierarchy, which sometimes not always favors innovation. And especially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hey can do that. They can try. They can hire young people
and they can invent, and that's where the main power of the SMEs is lying. 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ラジオ体操を始めます。腕を前から上に上げて伸び伸びと背伸びの運動から。はい。이곳은 작은 식품 회사. 매일 아침을 이렇게 맨손 체조로 열고 있습니다. 일찍들 모이셨군요. 운동이 끝나면 임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주변 청소를 시작하죠. 유난히 꼼꼼한 손길이 보입니다. 이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こんにちは。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太田油脂株式会社です。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3대 사장 오다 씨입니다. 오다 유지는 오다 사장의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 올해로 창업 115년, 3대째 가업을 물려받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흔한 중소기업의 형태라고 합니다. 처음엔 다양한 기름을 짜서 팔았다고요. 공장 안마당엔 할아버지가 사시던 옛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을 그대로 전시해 놨습니다. 대를 이어온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죠. 관청과 귀족들에게 납품했다던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만큼 좋은 품질을 이어간다는 것, 부담감은 없을까요? 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ものを引き継いでいるというプレッシャーはあります。今のそういった経営資源を活用して大きくしていく、何か新しいことを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の方が楽しくワクワクするふうに考えているので、そこはバランスをとってやってます。 할아버지 때부터 115년을 달려온 회사. 더 새로운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오다 씨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인재 선발, 좋은 사원을 뽑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홍보 영상물을 만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이지만 그에겐 대기업 못지않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時にはつまずき。一つは技術力、大手企業にはない技術力があ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中小企業で働くことで責任と権限が与えられて、すごくやりがいを持って仕事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す。3つ目は、社長と距離が非常に近い。社長と距離が近いことによって会社の、向かっていく先と、それから、社員の向かっていく先がやっぱり同じ方向へ向く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の3つが中小企業のいいところだと思ってまして、それをちゃんと学生にも伝えていくこと、待っているだけでは必ず来てくれませんので、学生さんはですね。 그래서 오다 씨는 직접 찾아갑니다. 취업 설명회도 가고
학교도 갑니다. 10명 남짓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꼬박 1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소기업이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엄청난 조기 교육이시네요. 그렇게 들어온 신입사원 모모세 씨입니다. 이곳에선 전 사원이 제조 공정과 사무 업무를 모두 경험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습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요. 중소기업만의 또 다른 매력도 있다 그러죠. そうですね。中小企業に入るメリットとしては、自分のやりたいことや自分がやって達成したことなどを評価してもらえることと、会社の業績などにつながる、頑張った分だけ、報われるというか、そういうところに少人数の中で、やりがいがある仕事場だと思い、中小企業に、入りました。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나와 일터의 진정한 상생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오타 식품은 착실히 커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해외 공장도 설립했다는데요. 네, 여긴 완도입니다. 완도의 청정해역에서 나는 먹거리들로 제품을 만들어 본국에 판매합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이득이죠.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와 함께 세수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완도였을까요? 얼마 전 한 조사에서 완도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에 접하는 재산이 국공유 재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국경유 재산은 이렇게 구조물을 시설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규제를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유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도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무명이기 때문에 그늘 안에 지내던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금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국가적 지원이 더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뭔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좀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브랜드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이런 기업이 다 있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아주 포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나라의 중소중견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국민들께 많이 알려서 인식 개선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도 대기업은 좋은 곳, 중소기업은 나쁜 곳, 그저 막연히 부정적 분위기에 휩쓸려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러기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소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그들이 국민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8866 이 거대한 숫자 안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편견이 제로가 되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